예, 탄핵 지금 하지 왜 안 하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고요. 한동훈 장관과 여러 번에서 부딪혔던 김의겸 의원이 1년 만에 경찰에 소환됐다는 소식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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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헌법에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나 또는 민영배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자신 있으면 해봐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정원 의원 보시기에는 이 탄핵이 법적으로 물론 뭐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정말 탄핵을 발의할 것인가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탄핵을 약간 남용한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이제 해임 결의안이긴 하지만 박진 외교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까지 사상 최초로 이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이제 되게 되면 업무가 정지되고 헌재 결정을 받을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지금 안 하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대답은 어차피 10월에는 국감 때문에 본회의가 안 열리니까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여론도 좀 보고 이러면서 조금 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민 장관 탄핵 때를 돌아보면 그때도 전원일치 기각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9대 0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피해 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인데 한 장관이 근데 원래 이제 그 체포 동의안 표결 앞두고서 국민 앞에서 법무장관이 공개 설명하게 돼 있고 그것이 법에 규정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이제 한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찬 부대님. 저는 민주당에게 지금은 이게 9대 0이 나오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의 지금 심정은. 저는 이 탄핵론을 다시 꺼내드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11월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면 사퇴할 수도 없고요.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두 손 두 발이 꼭 묶이고 언론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아예 언론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는데 167일이 걸렸습니다. 5개월이 좀 넘었죠. 11월에 이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고 업무가 정지되면 4월까지 한동훈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도 할 수 없고 총선 때까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아예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이 결과가 9대 0이 나오든 그게 민주당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강북 어딘가 지역에서 나와서 본인들을 꺾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가능성, 이런 상황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결국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의도가 봅니다. 있다고 보시는군요. 자,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국회가요 헌법이 부여한 탄핵권을 가지고 정적을 이게 보복으로 공격하면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깡패지? 이게 깡패예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깡패란 말은 좀 너무 아니 지나치신 본인들이 말이니까요.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공격하면 검사가 아니고 깡패다 이런 저기 비유법으로 반업 비유로 돌려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이민찬 부대변인이 말씀과 다른 게 저는 황운하 의원 모델이 있다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황운하 의원도 송철호 건으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되면 이게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때 황운하
이렇게 출마했어요. 그 당선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 사표 수리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탄핵을 해가지고 사표를 수리 못하게 이렇게 막으면요. 황운하 의원처럼 이렇게 그냥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때 선관위에서 뭘 했냐면 이미 그게 하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모델로 가면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선택, 정치적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다만 총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공직 생활 그만할 거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총선 때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타이틀로 더 힘들지 몰라요. 저 같으면은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그 강서벨트 중에 하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따르면 어쨌든 정부에 남는다면 한동훈 장관은 총리를 뜻하고 있을 텐데 총리는 야당에서 안 해줄 거니까 인준을 안 해줄 테니까 못할 것이고 그럼 정치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거면 이왕이면 험지 나가라 이런 주장인데 그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열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일선에는 총선 국면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선대위원장이 될든 총지휘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험지로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래도 국회 입성에 가능한 지역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끝에서 말씀드린다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민주당도 알 겁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무가 6개월 정지되는 그 와중에 그 중간 과정 중에 총선을 앞두고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 더 기세등등할 거기 때문에 또 한동훈이라는 이 장관이 이 남아 있는 한 이 부분을 국민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시는 국민들도 분명 계시지만 저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도한 단어들을 많이 입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탄핵 카드를 쓰진 않을 겁니다. 예.